기술들의 또 하나의 특징 이제 융합이죠. 스마트 시티라고 불리는 디지털 기술은 모든 공학 분야가 다 가능합니다. 그것의 결정체가 두 개가 딱 있는데요. 첫 번째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란 것은 단지 그냥 뭐 도시가 자유할 그게 아니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가다가 너무 빨리 먹으러 가다가 제가 발에 걸려 넘어졌어요. 네. 그러면 다쳤잖아요. 네. 그러면 도시가 저의 위치를 감지해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검색해서 그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루트를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내서 와우. 그래도 우린 먹고 가죠. 그리고 교수님이 드시고 오시겠죠. 먼저 가 있어. 나는 먹고 갈게 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가서 병원 식당에서 병원식을 또 먹겠죠. 사실 이것이 그냥 단지 디지털뿐만이 아니라 그러려면 재료공학, 기계공학, 뭐 에너지공학 그리고 다양한 건강 헬스 정보, 나노테크는 다 포함돼야 되거든요. 디지털 기술의 어떤 특징 자체가 어디에나 녹아들 수 있다. 사실 저희 비즈니스 쪽에서는 이거를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으로 좀 디지털 트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많이 하죠. 사실 디지털 트윈을 이게 그 딱딱하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공학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저희 어벤져스 보시면 자비스 나오잖아요. 네. 공간에 어떤 뭐가 떠 있으면 뭐 자비스랑 막 소통을 갖지만 결과적으로 디지털화된 어떤 공간에서의 어떤 나랑 소통하는 내용 자체가 현실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저는 자비스 딱 보면서 아 역시 사람은 상상한 건 반드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저걸 이제 활용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냥 시뮬레이션 같은 게 아니라 공간이라든가 물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다 구현해 놓은 거예요. 또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각 차마다 이제 디지털 트윈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마치 저희가 보통 차를 점검할 때 몇만 킬로 달려면 엔진오일 가서 기계적으로 오잖아요. 네. 그 자동차가 어떤 도로 환경에서 어떤 온도에서 몇 킬로의 사람을 태고 달려진 없잖아요. 근데 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면은 그 센서가 느끼는 차의 물리화학적 공간을 다 감지해서 아 오늘 이 교수님이 이렇게 무거운 최 교수를 딱 태우고서 뒤에 몇 킬로 한 100킬로가 추가됐구나. 그리고 굉장히 막길을 따라서 급가속을 많이 했네. 마치 옆에도 조수가 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너는 엔진 오일을 이때 갈아야 돼. 2만 킬로가 아니라 너는 8천 킬로에 갈아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즉 자동차의 어떤 정비 차원이 아니라 정말 네. 테슬라에서 파견된 어떤 그 정비사가 내 뒷자리에 숨어서 항상 나는 네가 뭘 하는지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근데 반대로 좀 언뜻 무서운 느낌도 드네요. 저도 모르게 이제 디지털 가입하고 그러다 보면 엄청 긴 동의서가 나오는데 그걸 다 읽어보는 사람 없이 그렇죠. 이게 이제 오케이를 해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저도 모르게 되게 많은 곳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도 내가 내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이제 사실은 오케이를 어디선가 했을 테고 어디선가 했을 테고 그래서 그것들이 다 공유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사실은 그런 굉장히 것도-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트윈 사실은 이제 그 국가나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도시 설계에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 디지털 싱가포르 저것이 이제 그 단지 그냥 도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그 물리화학적 환경을 다 재현해놨어요.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 주변에 어떻게 폭등을 할까? 그리고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자동차가 어느 경로로 이게 재난 루트를 파악해야 될까? 저게 이제 그냥 그 모양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 물리화학 공간이 구현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저희가 태풍이 왔을 때 경로가 이렇게 되면 어느 건물이 얼마나 무너질까 등등을 저희도 사실 그 디지털 서울이라고 해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구축 중인데 너무 편리하죠. 네네. 다만 방금 그 자동차 테슬라 얘기했듯이 저러한 정보들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손에 들어간다면은 저희가 사실 위치 정보도 얼마나 민감해요. 근데 위치를 떠나서 그 위치 자체에 대한 상세한 환경 정보까지 다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게 되게 겁나네요. 심지어 그렇죠. 네. 누가 내가 뭘 먹고 다니는지 알까봐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뭘 먹는지는 부끄럽지 않지만 또 먹는 걸 알까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니까 가능한 거고 네. 단지 디지털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구현할 수 있는 VR, AR 기술들이 있겠지만은 당연히 세큐리티가 포함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 데이터하고 세큐리티가 딱 바로 돈이 되지 않는데 이게 중요하지? 그게 없으면은 정보의 저장, 생산, 유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할이 좀 있다. 저희가 중요한 건 이제 그럼 디지털 전환이 저희가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인데 일단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일단 고객이죠. 네. 그동안 이제 네트워크 커뮤니티 일방형이었다면 더 많은 이제 소비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부분 다 이미 익숙하실 거고. 그렇죠. 뭐 별점 보고 댓글 그렇죠, 보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소비자 한 명 개인이 아니라 이제 네. 소비자
그룹, 소비자 군단처럼 돼서 그런 커뮤니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고객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경쟁 방식도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동안 산업 내에서 영업 규정이 돼 있었다면은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가 사실은 기존의 호텔이나 어떤 택시 기사들이 어떤 보기에는 애매한 경쟁자잖아요. 막상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산업 간의 경쟁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실 이제 많이 화제가 돼가고 있고 세 번째는 데이터인데 사실은 데이터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각 부서 고유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해서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공유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또 사실 뭐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사실은 스마트 공장에 데이터를 한다는 게 엄밀히 말하면 어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검사 포인트를 그 짧게 잡아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생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지 않았던 거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고 분석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떤 그러면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근데 공유해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내는 게 중요해지고 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음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고객, 경쟁 방식 그리고 데이터를 봤는데 더 중요한 두 개는 혁신의 방식이에요. 지금도 비싸고 위험하지만 인류가 항상 고민했던 게 어떻게 하면 이 새로운 시도를 좀 더 안전하고 덜 위험하게 할 수 있을까 했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한다면은 요즘 들어서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예를 들어 머신러닝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단순한 어떤 그 CAD가 아니라 어떤 보다 정교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기초한 어떤 손쉬운 프로토타입 그리고 즉각적인 고객의 반응 등등 어떤 혁신의 어떤 안전성과 속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고요. 대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일 수도 있는 거죠. 작은 기업들이 뭐 기업 활동을 하는 어떤 환경적인 요건이 조금 더 그렇죠. 쉬워진 거죠. 그것이 단지 그냥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시뮬레이션 그리고 제작, 고객 피드백 모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활용을 할 수 있으면 해라. 딱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의 제안과 가장 또 더불어 중요한 게 가치의 제안이라는데 복잡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어떤 그 기존에 저희가 소비해왔던 가치에 대해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 저희가 막대한 그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왔을 때 단지 그냥 시간을 번다가 아니라 이동 시간에 대한 시간의 가치가 변하는 거죠.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딱 그 정말 정착이 된다면 어떤 산업이 발전할까요? 버스,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뭐 이런 데도 엄청 발달하지 않아요? 엄청 발달할 수가 있죠. 네. 아니, 그 자동차에 한해서 연관 산업이 있다면은 네. 저희가 항상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 환경에서 누가 더 성장할까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학생들한테 그 물어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정착이 되는 순간 컨텐츠 시장이 엄청 발전할 것이다. 그렇죠. 운전할 필요가 없이 그렇죠. 바로바로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A 지점에서 B로 이동하는 시간은 나에게 또 다른 그냥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그 이동 시간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에어비앤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게 어떤 그 미팅을 위한 장소였잖아요. 일정 기간 금액을 내고 공간을 대여해서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약간 회사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약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회사들이 들어온 입주하는 이유가 하루에 9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와서 필요한 행사 한 다음에 네트워킹을 위한 점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에 대한 흐름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어떤 주요할 점은 가치의 변화, 이 흐름을 저희가 이해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디지털 전환 자체는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즉 어떤 실체는 불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혁명은 그래도 구체적인 기술적 용어로서 네. 설명을 해주는 그런 가장 그 구체적인 단어이고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범위는 굉장히 넓다. 하지만 엄밀히 들어가면 기술적인 변화와 그리고 사업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변화에서는 저희가 기술의 어떤 레이어, 코어냐 테크냐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나 디지털 트윈일 수도 있고 뭐 스마트 시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5가지 정보가 있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혁신의 방식 네. 그리고 가치의 제한 이 정도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냥 저희가 그 디지털 전환 깊이는 못 들어갔지만 사실 이제 하나하나의 주제가 근데 개념 정리를 쫙 해주시니까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최병철 교수님 모시고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이어서 이렇게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셔서 듣는 분들도 아마 좀 개념화가 점점 되고
우리가 앞으로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또 다음에 저희가 최병철 교수님을 모셔서 연결해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최병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